자, 헌재가 이제 한덕수 비토를 했습니다. 전원 일치로 한덕수가 임명하려고 했던 이 이완규 법제처장.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고 뭐 이런 이유로 즉 한덕수는 40여 개는 임명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 이완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헌재의 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도환이라고 어떤 일개 로펌에서 변호사가 한 거를 인용을 했어요. 너무 웃기는 거죠, 여러분. 체면도 불구하고 헌재가 하는 짓 진짜 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상목이하고 한덕수하고 차이는 뭡니까? 최상목이는 정기선이도 임명을 하고 조한창이도 임명을 하고 막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덕수가 40여 개에 대해서 임명을 한 거. 이건 40여 개는 오케이. 그러면서 이완규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죠. 진짜 헌재가 미쳐 돌아갑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덕수 총리의 많은 것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조작, 가짜뉴스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뭐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세금으로 사갖고 들고 갔다 하는데 그게 11만 원짜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말 대선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돈 문제 하나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11만 원짜리 캣타워를 가지고 500만 원짜리라고 기사를 써대는 거. 앞으로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경호처에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김성원 경호차장 사표내게 만들고 아니 경호처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리고 이거는 하극상의 항명 아닙니까? 이 한덕수 총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회의는 없었다.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가 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뭐 그거는 한덕수의 굉장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는요. 총리만 2번째예요.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77인데 이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한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덕수가 변한 것 같다. 뭐 나름 나이스한 점도 있고 전형적인 이제 관료형이었는데 한덕수가 굉장히 자료 욕심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총리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제의했을 때 한덕수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총리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많은 분들이 한덕수가 나이 들더니 더 자리 욕심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했죠. 국가가 원한다면 봉사하겠다. 여기서 이제 봉사라는 말이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거는 민주당 정권 아래서 이제 총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토하지 못할 거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때 봉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시혜적인 표현이죠.
국가가 원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총리 하는 게 이 총리 자리도 참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이 총리 자리가 왜 좋으냐면요. 총리는요. 특별연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관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장관들은 이제 어떤 기관을 차려야 되고 그 이제 국가 이 연금 받고 이런 게 굉장히 공무원 연금 받고 이런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총리는요. 특별 공무원 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된 자리죠. 그리고 명실공히 제2인자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총리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총리연금, 특별연금, 공무원 특별연금, 특 AA 연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또 했으니까 뭐 따블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자리인데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덕수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모순입니다. 마은혁이, 정계선이, 조한창이. 이거 한덕수가 이제 마은혁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최상목이가 오늘 국회에 나와가지고 마은혁이를 임명을 하려고 내가 무지 애를 썼는데 임명을 못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은혁이, 정계선이, 조한창에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그 권한 대행이 이완규를 임명을 못한다. 이거를 헌재가 비토했다면 이 3명도 다 임명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각을 해달라. 그리고 나는 지명을 한 거지 임명을 하겠다고 나선 거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덕수도 참 이 관료의 깨갱티를 죽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헌재에서 한덕수를 비토했고 한덕수는 뭐 본안 판결을 기다리겠다 하는데 2달 동안 죽 쓸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질질 끌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재명이한테 이제 조공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결사적일 겁니다. 그 우덜법들이. 그러면 이제 한덕수의 선택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지금 한덕수가 김문수를 누르고 여권 후보에서 보수 후보에서 1등을 했어요. 참 그러면 한덕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자, 한덕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밝힌 게 뭐냐면은 현재는 출마 의사가 없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면 출마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또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또 업데이트한 뉴스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만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민족 증언님 말씀대로 기름장어 시즌2입니다. 이 한덕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한덕수를 원하는 것 같다.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너 대선 나가니? 이것도 물어봤다고 하더라. 트럼프하고 한덕수하고 나이도 거의 엇비슷하고 그림 좋지 않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한덕수는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왜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요 내가 뒷방 늙은이 되고 어쩐지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젊은 애들이 치받고 나오고 아랫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제 밟고 올라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노친네들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을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덕수가 저는 나와가지고 반기문이나 진념이나
뭐 이런 고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오래 못 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총리가 두 번째 총리고 그동안 한덕수가 그렇게 이 정권 저 정권 뭐 그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에서 진짜 파도 타기를 한 실력을 보면은 이것도 어마무시한 정치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덕수하고 가까운 분들의 이 단톡방이나 여기에서요. 이런 한덕수가 가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난리 났다는 겁니다. 뭐 나가십시오, 저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뭐 이러는데 한덕수가 절대로 안 나간다 대선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꽃가마를 태워주면은 나한테 꽃길을 쫙 펼쳐주면은 지려밟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줄다리기 간보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덕수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까? 내릴 것인가? 대충 답 나오는 것 같습니다.